샹하이는 역사적으로 사실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의 요청에 따라서 샹하이가 개항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구적인 문화가 들어오는데 이 서구적인 문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샹하이는 사실은 이제 49년까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자본주의화된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하다가 49년부터 어떻게 보면 80년대까지는 정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1992년 이후부터 샹하이의 푸동이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 강남이 개발되는 거죠. 황포강의 동쪽이 개발이 되면서 샹하이가 다시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에서 살펴볼 것은 1840년에 개항이 되고 난 다음에 서구 자본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 진짜 동양의 파리라고 할 만큼 샹하이가 발전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92년 이후에 샹하이가 다시 한번 아시아의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제 샹하이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샹하이라는 게 샹하이 이게 뭐냐면 바다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 바다로 나간다. 그러니까 샹하이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하고 동시에 샹하이가 이 장강하고도 또 맞물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담수어와 바다 그 생선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죠. 또 왜 영국이 사람들이 아편전쟁 후에 샹하이를 개방을 요청을 했는가? 샹하이가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배를 타고 와서 샹하이에 도착을 하면 이 양자강을 따라서 양자강이 가장 긴 강이죠. 그래서 장강이라고 부르는데 양자강을 따라서 배로 다른 내륙으로 이동하기가 좋았어요. 물건을 팔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리한 영국 사람들이 샹하이 개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샹하이는 사실은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샹하이 배후 지역의 이 절강선 지역이 농토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넓은 들판에 아주 풍성한 그러한 들판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샹하이는 위미즈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류와 쌀이 풍부한 그런 그 동네다 그런 뜻이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물산이 다 샹하이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샹하이 근처에 양조우라는 지역이 그런 물산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양조우에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게 이제 샹하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13세기에는 샹하이라고 하는 것은 샹하이 지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어촌이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던 지역이었는데 명나라 때 들어와서 샹하이가 이제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 청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까지의 그 기간을 명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 샹하이가 면적과 방직 산업이 발달하는 지역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목화 농사를 짓는 그런 넓은 밭들이 있어서 목화가 풍부하니까 이제 면 직물이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청나라 때가 되면은 여기에 하이관이라고 해서 세관이 설치가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배로 다 물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에 따라서 해관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지금도 중국은 세관을 하이관이라고 그러죠. 중국말에서는 이런 이제 해관이 설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샹하이가 조금씩 중심지로 부상을 하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된 건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샹하이를 부상시키죠. 아편 전쟁 후에 1842년에 샹하이 근처에 난징이라고 하는 거기서 남경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굉장히 그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져 있죠. 영국과 중국이 맺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체면을 살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완전 스타일을 구기는 그러한 조약이 바로 이제 남경 조약인데 여기서 영국이 요구한 게 대외 무역항으로 샹하이를 개항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중국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샹하이에 많은 조개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개지라는 것은 중국의 땅이지만 영국이 그 조개지를 설정을 하면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 영국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속해 있는 땅이지만 어떤 특정 지역이 영국의 조개지게 되면 거긴 영국의 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샹하이에서 그렇게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인 거주 지역이 생겨요. 그게 바로 조개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계지, 무슨 프랑스의 조계지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뭐 국가들의 조계지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게 이 1842년 이후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자신들의 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굴욕을 이 중화 사상에 물든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의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